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. 안녕하십니까, 곽보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서 어떤 경영 스타일을 보였는지,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요, 앞으로 정몽규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,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,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한재 기자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 포스트 이한재입니다. 네, 이한재 기자. 일부에서 저희들이 그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것이 사실 그 HDC 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일이다, 이렇게 평가를 좀 했었는데요. 정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중요한 과제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안들을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.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굵직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, 먼저 범현대가를 아시아나 항공 투자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범현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거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현대차 그룹, 또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, 현대 백화점 그룹, 그리고 KCC 그룹, 이렇게 그 정주영 회장이 일궈놓은 현대에서 나온 여러 그룹들을 모두 칭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시장에서는 범현대가와 협력에 관해서 여러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, 범현대가가 아시아나 항공 투자에 참여를 한다면 정 회장이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정말 그 범현대가 직원들이 출장 한번 갈 때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도 항공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거다, 이런 우스운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기도 하는데, 그 범현대가의 지원이 정말 정 회장의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것은 그렇게 치고, 그 다음으로 좀 저희들이 중요하게 살펴볼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처리 방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. HDC 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뒤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부산의 지분 100%를 보유해야 되는데요.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보유한 에어부산 지분은 44%에 그칩니다.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부산의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지분을 더 사서 100%를 갖든지 이런 것들을 한 2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. 지금 항공업계 보면은 제주항공이 지난해 말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,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. HDC 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좀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, 이런 그 시각과 전망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것 말고 저희들이 또 좀 짚어봐야 될 과제들은 어떤 거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.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어떻게 협업하느냐도 시장의 큰 관심사입니다. 박현주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항공과 관광 쪽의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만큼 경영에 직접적으로 같이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당장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협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, 중간에 불협화음이라도 난다면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HDC 그룹 쪽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죠. 사실 그 정몽규 회장하고 박현주 회장이 그 정말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을 찾고 바로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수전에 참여를 했었던 이런 과정이었고, 그리고 과거에 박현주 회장이 박상무 회장과 굉장히 친밀했었지만 결국은 좀 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. 이런 걸 놓고 볼 때 앞으로 그 두 그룹이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 나갈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대표이사로 누구를 선임하느냐, 자금을 어떻게 계속 수혈하느냐,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,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,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,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, 이런 것들이 그 두 그룹의 협업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대표이사 얘기를 해서 말인데, 정말 이렇게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대표를 맡아서 이끌어 가게 되나요? 정말 그 정몽규 회장이 직접 대표를 맡아서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?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,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
정몽규 회장으로서는 현재 그 금옥으로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을 이끌고 있는 현 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.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항공업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한 그 분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대표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.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바로 그 특수성 때문에 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직접 이끌 가능성은 낮다는 시선도 나옵니다.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그 항공 여객에 대한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으로 꼽히는데 정몽규 회장은 그쪽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좀 저희들이 따져보면은 정 회장은 과거에 현대차 그룹을 이끄는 경험도 있고 또 나와서 현대산업개발에는 또 건설업도 대표를 맡아서 이끌었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직접 운전대에 앉아서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것 같고 이런 분석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도 같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부 전문가를 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. 지금 좀 고민이 되고 거론이 되는 그런 외부 전문 경영인도 좀 있나요? 어떤 분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? 현재 하마평에 오른 사람은 마원 극동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. 마 교수는 대한항공에서 오래 일한 항공맨으로 진에어 대표이사,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. 마 교수는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 대표 제의를 받았는데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그 국내 항공업계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양축이 좀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그 좋은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마 교수가 전직으로 그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 학계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정 회장이 누구를 영입하든 초반에는 강력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 회장은 지난해부터 속전속결로 인수전을 마무리했는데 지금도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 회장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아시아나항공을 이끄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. 그렇군요. 그 아시아나항공의 대표를 정 회장이 직접 맡을지 아니면 외부 전문 경영인이 맡게 될지 누가 맡더라도 정말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나아가 HDC 그룹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HDC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아직도 시장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반면에 말이죠. 이러한 냉정한 시선들이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을 빨리 경영 정상화를 하고 도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오늘 CEO 톡톡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앞으로 정몽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저희들이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